안녕하세요. 띵크파크의 파커입니다. 오늘은 결정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결정장애가 있나요? 이게 꽤 오래전부터 결정장애라는 이 단어가 어떤 하나의 대명사처럼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음식을 고르거나 뭔가 여행지를 고르거나 결정을 쉽사리 못 내리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결정장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 이런 거 결정장애 있어, 잘 못 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 결정장애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결정장애라는 정의 자체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두고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모든 현상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결정장애 사례를 좀 먼저 들려드리면, 저는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할 때 이제 주변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집 앞에 카페가 한 서너 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서너 개의 카페를 가기 전에 일단 카페를 가야지 하는 마음에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는 자리가 좁은데 저기는 또 사람이 좀 많아서, 근데 여기는 사람은 적은데 뭔가 커피가 좀 별로고,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결정을 쉽사리 못 내리는 그런 결정장애에 빠진 적이 있었고요. 이제 직장 동료가 오늘은 뭐 햄버거랑 피자 중에 뭘 먹을래?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거의 99%가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햄버거도 나쁘지 않고 피자도 나쁘지 않고, 햄버거를 먹자니 너무 각자 먹는 느낌이고, 피자를 먹자니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섞여 먹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이 들다가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제 선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내리곤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결정장애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면 난 결정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 이런 선택 잘 못해 라고 하면서 넘겨버리거나 어떤 선택들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저는 최근에 자기개발이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자기 성찰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결정장애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많은 이유들 때문에 결정장애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정장애가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것들을 몰라요. 제가 빠니보틀님의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빠니보틀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니보틀님은 아무래도 여행 유튜브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여행 어디가 좋아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여행은 적어도 내가 자연경관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맛있는 거를 먹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 뭔가 역사적인 문화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공간을 가더라도 스타일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빠니보틀님에게 저는 여행의 이동이나 이제 길이 험한 거 이런 거랑은 관계없이 오지에 숨겨진 자연경관을 찾아내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스탠스가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두루뭉술함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빠니보틀님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가봤던 것 중에 오지에 숨겨진 자연경관을 찾아냈던 경험 중 제일 좋았던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런 정보들도 추천을 해주거나 이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지 자체를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든 아니면 내가 질문을 했던 어떤 상대방이든. 그러면 이 결정장애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 결정장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서 몇 가지의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의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입 밖으로 꺼내보는 거예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의 경우는 아기자기한 작은 소품이나 이런 미니어처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다이소 같은 많은 아이템들이 모여있는 잡화상점이라고 하죠. 그런 잡화상점을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행 쪽으로 보면 뭔가 식도락 여행보다는 약간 자연경관이나 이런 문화재를 보는 여행을 조금 더 좋아해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내뱉다 보면 나 이런 거 좋아했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약간 자기 세뇌처럼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죠. 되게 신기하게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여행 때문에 다음 여행지를 고르는 게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나는 식도락보다는 좀 자연경관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일본을 가더라도 그 문화가 다른 것들을 체험하고 싶어 이러면서 선택지들을 줄여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전 이런 걸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묘한 뿌듯함이 있어요. 자기의 주관이 좀 확실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나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법 두 번째가 만약에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오거나 결정하기 너무 힘들면 최대한 겉으로는 덤덤하게 선택지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료들이 오늘 뭘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배려 플러스 너의 선택에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거의 98%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선택지 중에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들한테 뭐가 좋을까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예시에서 햄버거가 좋아요? 피자가 좋아요? 했을 때 이런저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들면 그냥 피자 드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98%의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러시죠? 가시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피자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다들 좋아했어요. 그럼 나중에 동일한 선택이 생기면 피자를 고르면 돼요. 근데 만약에 피자를 골랐어. 근데 누군가가 싫어했거나 뭔가 사람들의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동일한 선택지가 만약에 또 생긴다면 그때는 그냥 피자를 포기하고 햄버거를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대뽀로 결정을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통해서 경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뭔가 애매한 선택지가 생기거나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생기면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카페를 나갈 때도 그냥 하나를 꼭 정하고 그냥 거기만 가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거길 갔는데 제가 거기가 별로였으면 다음에는 그거를 버리고 다른 걸 하나 찍어서 거기만 가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경험에 대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나중에 어떤 카페를 고를지가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기 힘들 때 뭔가 랜덤으로 선택을 하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그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무대뽀지만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생기면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좋다 싫다의 기준이 내 기준이 돼요. 나만의 기준으로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걸 그대로 따라갔으면 나는 그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도 똑같이 선택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랜덤으로 내가 선택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판단을 했다면 나는 이제 내 기준이 확고하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택을 잘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고민이나 선택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결정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나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되고 더 많은 주관과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건 주관이 너무 강해지는 것들은 항상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이 세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선택을 막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결정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정장애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게 됐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경험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거창할 것 없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게 많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망설임 없이 나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공감 가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